무능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주의 파괴, 노동제약 탄압,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청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동시에 중앙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생파탄 경제위기 윤석열은 퇴진하라. 탄 경제위기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경제참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위기 정권 윤석열은 물러가라! 이상 굴하지 않아요. 그저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랄 게 없어요. 또다시 민주의 촛불을 들어요. 촛불의 힘을 우리 알잖아요. 또다시 승리의 촛불을 들어요. 마침내 우린 꼭 이길 거예요.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는 발언을 좀 들어볼 텐데요. 수원 촛불 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남기어 공동대표님 모시고 오늘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부운동에서 온 남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8.15 집회 그리고 민주당의 장애 집회를 시작해서 아마 서울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수원 여기에 모였습니다. 네.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민주정부나 국힘정부나 국힘객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민주정부가 많이 부족하죠. 사실 냉정히 말하면 민주정부가 잘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개혁을 제대로 못한 후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는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이 말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경제적 기본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잘 못했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은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충분히 누렸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수수색 영장, 저는 아직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제가 헤아려 보면 그 충격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함부로 내주면 안 되겠죠. 이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자판기 내주듯이 내주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는 무엇을 압수수색해야 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모 등 모든 것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지금 내주고 있어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세력에게만. 이것이 바로 자율권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고, 중고등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에서 전시회도 못하게 하고 있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100일인데요. 이 집회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와 경찰이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국민의 세금으로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율권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고 있어요. 예. 이런데 어떻게 민주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도끼 개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민생을 챙겨야지 왜 검찰개혁, 언론개혁, 판사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민생을 챙겨야지. 이런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국회의원, 머릿속에 떠오르는 국회의원 있죠? 누굽니까? 아, 이낙연 씨. 예. 그랬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윤석열 정부와 대결할 게 아니라 민생을 챙겨야 된다. 민생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신박한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하는 대기업, 누가 수사합니까? 검찰이 하죠. 중대재해법 처벌 누가 합니까? 검찰과 법원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민생개혁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고, 언론개혁을 해야 되고,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 살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퇴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조국 장관 재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 수긍되십니까? 이게 상식에 맞는 판결입니까?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입니까? 이 재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검찰의 기획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온라인 퀴즈 시험을 도와줬다고 업무 방해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자녀에 대한 자소서를 첨삭했다고 유죄다 이런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치재판 민심은 분노로 분명하게 답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사, 판사, 언론 이 카르텔 뒤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재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예. 그들의 물적 토대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벌었고 앞으로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강남에 살고 있고 집도 여러 채, 건물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불로소득을 잇는 힘을 다해서 법이 정한 그 권한 내에서 최대한 그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5천억을 환수한 것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게 바로 대장동의 실상입니다. 이 불로소득을 환수, 5천억을 환수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방해한 정당은 누굽니까? 처음에는 이명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힘이었습니다. 박영수 검사였습니다. 특검이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또 이름도 생각 안 나는
경시성을 가진 대법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50억 클럽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블루후드를 누리기 위해서 기획한 사람들이고, 이 블루후드를 환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만 잡아놓으려고, 그것도 수사가 다 끝난 것을 다시 꺼내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검찰입니다. 55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의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는 압수수색은커녕 조사 한 번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좀 몇십 년 앞으로, 네네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된 일입니다.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친일파들이 좌파로 빨갱이로 몰아서 척결했습니다. 처단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처단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은, 양상만 다르지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독재 세력에 충견노를 했던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가 조국 장관과 이재명을 지금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도 단죄된 적이 없는 이 불의,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는 이 불의를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여러분, 끝장낼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전 시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는 민주시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윤석열 퇴진, 나아가 새로운 사회 건설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주가 조작범 김건희를 특검하라.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오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외치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이면 검찰 분노하셔가지고 오늘 발언하시고자 오늘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수원의 우리 수원시민 유저원님을 모시고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수원 매교동에서 왔습니다. 요즘 집에 따뜻하게 난방 팍팍 틀고 사시는 분들 있나요? 없죠? 예. 저는 오늘 그 난방비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난방비 폭탄 때문에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죠? 기사를 보니까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틀었는데도 난방비 앞에 숫자들이 다 바뀌었답니다. 10만원을 내시던 분들은 20만원, 30만원 다 겪어보고 계시잖아요. 이번 겨울은 또 실질적으로 난방비 때문에 국민들이 떨고 있는 게 아니죠? 추위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난방비 때문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전기세도 오른다고 합니다. 40%. 전기세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건요, 저소득층 분들이 난방을 안 틀고 전기 장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저는 전기세 갖고 더 열받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 전기세는 한 40%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산업용 전기세는 또 40% 정도를 내린다고 하거든요. 산업용은 뭡니까?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쓰는 기회비용입니다. 이게 윤석열이 만들고 있는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적자가 있어가지고 인상폭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분들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 예. 말 저리지 마세요. 예. 예. 그렇다면 난방비 인상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하지 못하고 우리가 수입을 못해서 난방비가 인상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볼까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전년 대비 22배의 원유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전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이 가장 믿고 있는 동맹이 어디죠? 일본 아닙니까? 일본마저도 뭐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고 하니까 거기 동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생일가스는 러시아 가스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이거를 막대하게 수입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난방비 폭탄을 만든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맞습니다. 비단 생일가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현대, 삼성, 기아, 한국도 아닌 미국에 대규모 투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우리 전기차한테 뒤통수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윤석열이 하고 있는 난방비 폭탄의 핵심입니다. 지난 31일 윤석열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서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요. 더 확실한 해각산 조치를 취하자. 아마 3월부터 한미 전쟁 훈련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난방비 폭탄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윤석열 때문에 올 것입니다. 윤석열이 난방비 폭탄으로 시작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퇴진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존권 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을 꼭 빠르게 올해 퇴진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같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파탄, 공안 탄압, 전쟁위기,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퇴진시켜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다. 고함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부자감세, 서민증세, 윤석열은 퇴진하라! 부자는 감세시키. 다음은 우리 시민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철구님을 모시고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가스비 정말 폭탄처럼 올랐죠? 전기요금 올랐죠? 전기요금 또 올리죠? 공공요금도 올린다고 합니다. 지하철 요금 올리죠? 택시 요금도 올리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주는 지하철 무료 승차권 혜택도 없앤다고 합니다.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집에 있으면 전기 틀기도 겁나고 가스 틀기도 겁나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 지하철 타기도 겁나고 택시 타기도 겁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뭐라고 지금 올해 하겠다고 합니까?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개혁이라고 부르는데 노동자들 더 길게 일하고 임금 깎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꼼수 뻔합니다. 그 국민연금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겠다? 누가 믿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스스로가 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금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모두가 영업사원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을 엄청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조 원에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 돈을 우리 주머니 털어서,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돈을 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용산에 있는 한 우리 삶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이 계속 용산에 있는 한 우리의 평화도 계속 위협받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의 민주적 권리도 공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나토 사무총장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좀 지원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반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평범한 시민들 지금 얼마나 끔찍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살상 무기를 더해서 전쟁을 더욱더 부채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전쟁 무기 팔아먹고 원전 수출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에서는 280만 명의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연금 개혁에 반대해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도, 노동자들도, 그리고 60대 70대 노인들도 거리에 나와서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로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며칠 전에 임금 삭감하지 마라, 가스비 인상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했으면서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윤석열 퇴진운동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도 윤석열에 맞서는 거대한 운동이 확대되고 그 윤석열을 끌어내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고 계속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함께 싸웁시다. 투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민, 우리 양울모님을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수원 특내 시민 여러분, 잠시만 가시던 길 멈추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며 대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지배자인 양, 자신이 요한인 양 민주공화국을 우롱하며 검사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검사 독재자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범죄자 김건희를 처벌해야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저지른 온갖 거짓말과 무능, 무책임을 인내해왔습니다. 여러분,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외면하는 윤석열은 국민과
울부짖는 유가족들께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일본에는 굽신거리고 미국의 빌부터 굴종예거로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탄압받고 있으며 엄청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은 뒷전이고 부자들만 배를 불리며 민생을 바탕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될 나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통치 권한을 천공이나 건진법사 같은 무속인 적성들에게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농락당하는 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윤석열의 월급을 주고 있고 윤석열에게 권한을 맡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국민이 맡긴 무한 책임져야 될 권력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주타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시 모든 권력을 버리고 퇴진해야 합니다. 퇴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국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이 명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용한 모습이고 언제든지 해고해서 그 직위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노동자가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에 해고해도 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일각에서 퇴진하면 혼란이 확산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를 겪고 나라가 망해가고 백수십 명의 국민들이 죽어가는 연장을 내면하는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떠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한반도가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더 나빠질 게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더 위험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즉시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공정한 계약에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침해 걱정 없는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싸울 때입니다. 윤석열을 내몰고 이 윤석열의 몸통인 진일 매국 국힘당을 해체하고 기득권을 혁파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의 단결해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검사 독자 윤석열, 퇴진이 주모다. 퇴진이 평화다. 퇴진이 민생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1점만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되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 남김없이 힘차게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감대 없고
깃발만 나볼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한다 깨어났어 외치는 뜨거운 항서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주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요 빨리 퇴진이 답이다